까마귀와 생애가 평양성에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은 길게에 나와 까마귀를 알아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까마귀 장군 만세, 만세! 백성들의 환호성은 성안을 울려 퍼졌다. 까마귀는 이러한 성대한 환영에 혼란과 들뜸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존재였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저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일 뿐이라 여겼던 자신이 백성들에게 이토록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러나 그는 환호에 답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으로 성안으로 들어갔다. 영해소문이 까마귀를 보자 벌떡 일어서며 방했다. 하하하, 나의 검이 돌아왔구나. 얼마만이냐. 까마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소장, 대망리지를 뵙습니다. 영해소문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무엇들 하는가. 고구려 제일의 명장이 왔도다. 어서 술상을 드리거라. 아니구나. 어떤가. 연개소문은 환두대도를 빼어들며 까마귀에게 도전의 눈빛을 보냈다. 까마귀는 환희에 찬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생각해보니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스승님. 영해소문은 웃으며 하하하 오너라 고 말했다. 까마귀는 네 라고 대답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삽시간에 10여 합의 검을 나누었다. 그들의 검술은 숨막히게 격렬했고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영해소문과 까마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서로를 응시했다. 영해소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까마귀는 웃으며 말했다. 대망리지의 패도적인 무쌍비 도술은 언제나 소장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을 알려주신 대인, 여전하십니다. 영해소문은 까마귀의 말을 받아쳤다. 그대의 입이 간사해졌구나. 20년 동안 전장에 피를 빨아먹은 검과 비교가 되겠는가. 고구려 최고검이라 칭해도 아니 천하 제일검이지 않는가. 까마귀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대망리지야말로 간지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영해소문은 웃으며 그를 초대했다. 자, 앉게. 술이나 마시세. 그들은 술잔을 나누며 얼굴이 붉게 물들어갔다. 영해소문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물었다. 그대는 이해하는가? 까마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저 대망리지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변할 건 없습니다. 영해소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가? 까마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장, 실은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영해소문은 얼굴이 변하며 물었다. 청? 그대가? 까마귀는 요청했다. 소장을 따르는 걸걸중상, 걸사비우에게 대모달 지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중상의 아들 걸걸조영에게 위두대형 지위를 부탁드립니다. 영해소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걸걸조영, 15살이라 했던가. 남생이와 도웅가비로군. 피야, 장수와 그 아들에게 관직을 달라. 하하하, 그대가 이제 정치까지 하는구나. 그대 뜻대로 하라. 고당전쟁 공적으로 보아선 진즉 관직을 내렸어야 됐는데 내가 무심했네. 까마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도 영주에서 함께 싸울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영해소문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놈 봐라. 빚 받으러 왔더냐. 하하하. 생애. 그대와 막역한 사이지. 허나 그건 거절한다. 생애는 뇌음신과 남부전선에서 꼭 필요한 인재일세. 이건 대망리지로서 결정이라고 해두고 싶군. 이만하면 빚은 청산되었으니 편하게 술 마셔도 되겠나. 까마귀는 황송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황송할 뿐입니다. 대망리지. 영해소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물었다. 어떤가? 자네도 이제 평양성으로 돌아오는 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 까마귀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대망리지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전장이 좋습니다. 영해소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가? 요즘엔 자네가 부럽다는 생각마저 드는군. 자, 한잔하게나.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영해소문은 헛헛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고보장과 영해소문을 중심으로 문무관리들이 모여 있었다. 까마귀는 생애에게 슬쩍 물었다. 못 보던 사람들도 많네. 생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언 그렇겠다. 내려가신 분도 세상을 뜬 분들도 많으시니 그분들 자리를 후대가 뒤를 이었으니. 까마귀는 제가회의장 상석에 앉아 회의를 잠자코 듣고 있었다가 조심스레 태왕에게 말을 꺼냈다. 수토장 연도금류 태왕 전하께 추청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고보장은 반갑게 웃으며 물었다. 하하하. 연도금류 장군,
그대의 승전보는 언제나 통쾌하고 자랑스러웠네. 무엇인가 어서 말해보게. 까마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구려는 대망리지 영해소문 대인과 태왕의 영도 아래 당의 침입을 막아 북방의 주인임을 만천에 널리 알렸습니다. 허나 이 막대한 역사를 대망리지와 태왕 홀로 견뎌내시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지을 수 없습니다. 감히 소장이 주청드립니다. 연남생 대인에게 망리지와 동부, 서부 지위를 내려 대망리지의 어깨를 가벼이 하소서. 까마귀의 말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고보장과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때 생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소장 생해, 연남생 대인에게 망리지 지위를 내리시는 게 합당하다 사료되옵니다. 대신들은 생해의 말에 바로 반응하며 말했다. 태왕 전하, 연남생 대인에게 망리지를 내려주십시오. 고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소. 연남생을 망리지에 임명하고 동부와 서부를 계승토록 하라. 까마귀는 연남생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만세를 외쳤다. 연남생 만세, 고구려 만세. 대신들도 함께 외쳤다. 연남생 만세, 고구려 만세. 영해소문이 원하던 그림이 그려졌다. 부족한 아들이지만 까마귀란 존재의 뒤에 있다면 귀족들이 감히 반역을 도모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들은 까마귀와 생해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생해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살아서 볼 수 있을까? 까마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죽으려고? 생해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조심해. 너도 많이 늙었다. 까마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뇌음신 장군과 남부 전선으로 간다며? 내 말처럼 우리도 늙었다. 누가 뭐래도 넌 내 은인이자 형제야. 함께 할 수 없지만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생해는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웃긴 놈. 다시 보자. 부디 살아서. 까마귀와 생해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운명에 맡기고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까마귀는 전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생해와의 이별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들의 우정과 충성은 고구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었다. 깊은 밤, 까마귀와 연수영은 영주성의 성벽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한 까마귀는 이제 40세가 되었고 세월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연수영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세월 참 무섭다. 연수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간이 남긴 상처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까마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벌써 수진이가 결혼이라니 두렵습니다. 연수영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뭐가 무서워? 까마귀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히 말했다.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불안합니다.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수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미친놈, 조영희에게 성을 내렸다며 라고 말했다. 까마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크게 되라는 의미로 대조영이라 하였습니다. 연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 영주성은 이날 특별히 아름다웠다. 모든 것이 축제 분위기였고 성 안팎은 활기로 가득 찼다. 대조영과 연수진의 혼인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따스한 햇살이 성 안을 비추고 있었다. 장식된 꽃들과 반짝이는 장신구들이 결혼식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다. 대조영은 용맹한 장군으로 자라났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충직한 동료들이 있었고 그의 이름은 이미 고구려 전역에 알려져 있었다. 오늘은 그의 결혼식 날,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수진은 아름다운 신부로 나타났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조영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맹세를 나누었다. 사랑하고 존경하며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그들의 눈에는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이 아름다운 장면을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다. 혼인식이 끝나고 축하연이 이어졌다. 음악과 춤, 맛있는 음식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까마귀는 연수영과 함께 축하연에 참석했다. 그는 대조영과 연수진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감이 없었다.
그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켜주리라 다짐했다. 연수영은 까마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지켜봐줘. 까마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지켜보겠습니다. 영주성의 밤은 깊어갔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까마귀와 연수영은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순간 그들은 고구려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대조영과 연수진의 혼인은 고구려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고구려의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 이들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이 아닌 고구려의 힘찬 도약을 의미했다. 까마귀와 연수영은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며 그들에게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신라의 왕궁은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진덕여 왕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몸은 쇠약해졌고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침상 옆에는 충성스러운 이찬이 서 있었다. 내가 덕이 없어 후사가 없으니 이찬이 섭정을 하여 주세요. 진덕여 왕이 힘겹게 말했다. 이찬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미 늙었고 이렇다 할 만한 덕이 없습니다. 오늘날 덕망이 높고 두터운 분이 김춘추공만한 이가 없으니 실로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제할 영웅호걸이라 할 수 있사옵나이다. 전하, 진덕여 왕은 김춘추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춘추공 이찬 말대로 그대가 왕업을 이어 신라를 지켜주세요. 김춘추는 깊은 절을 하며 말했다. 아니 되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일어나셔야 합니다, 전하. 그러나 진덕여 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내 몸은 내가 알고 있어요. 이찬이 김춘추에게 다가가 간곡히 말했다. 춘추공 전하의 간곡한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김유신도 그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그렇습니다, 김춘추공. 부디 전하의 간절한 소명을 받아주소서. 김춘추는 고개를 숙이며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했다. 조정 대신들이 모두 김춘추를 둘러싸고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다. 김춘추공, 부디 왕업을 이어주시옵소서. 김춘추는 진골 출신으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반대 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자는 김유신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피를 쏟는 마음으로 모든 계략을 동원했다. 김춘추는 정치적 동맹을 맺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때로는 간사하게, 때로는 용맹하게 움직였다. 그의 눈에는 항상 왕이라는 목표가 빛나고 있었고 그는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갔다. 김유신과의 동맹은 그의 계획의 핵심이었다. 김유신은 군사적 능력과 충성심으로 김춘추를 지지했고 두 사람은 함께 신라의 정치를 장악했다. 김춘추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계략을 사용했다. 김춘추는 결국 조정 대신들의 지지를 얻어 왕위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진덕여 왕의 침상 옆에서 김춘추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디 전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단과 다짐이 담겨 있었다. 조정 대신들은 기쁨과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김춘추공 만세, 신라 만세. 그들의 목소리는 성 안에 울려 퍼졌다. 김춘추는 이제 신라의 왕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마쳤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있었지만 그는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춘추는 왕위에 오른 후 신라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통치 아래에서 신라가 번영하고 강성해지기를 바랐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충성스러운 김유신이 있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신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진덕여 왕의 침상 옆에서 시작된 이 순간은 신라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김춘추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고 그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는 이제 신라의 왕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